저는 나노스링 테크놀로지스사의 이숙 매니저고요. 사실 제가 지난달까지는 필코리아 테크놀로지 소속이었다가 이제 나노스링 테크놀로지스로 옮긴 지는 딱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됐고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장비는 나노스링 테크놀로지스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세 가지 장비 그리고 세 가지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나노스링 테크놀로지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003년도에 시애틀을 베이스로 설립이 된 회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2003년도부터 장비나 이제 기술들을 개발을 하면서 저희가 2008년도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엔카운터 어널리시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장비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제가 오늘 가장 처음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해당 장비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연구하시는 다양한 조직이나 샘플에서 RNA를 추출을 한 다음에 추출된 RNA를 이용을 해서 싱글 튜브에서 최대 800개 유전자까지 동시에 멀티플렉싱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이고요. 이 장비를 이제 개발하고 나서 2019년도에는 저희가 스페셜 지노믹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샘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조직에서 RNA를 추출을 하거나 프로틴을 추출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직을 선생님께서 직접 들여다보면서 내가 원하는 타겟이 있는 리즌을 설정을 하고 그 리즌에서의 유전자 혹은 프로틴의 발현량을 정량하는 지오맥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말에는 똑같이 스페셜로, 그러니까 조직을 가지고 실험을 하지만 어떤 특정한 리즌을 선정을 해서 멀티셀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싱글셀 레벨로 각각의 싱글셀에서 혹은 싱글셀 단위 안에서도 서브셀룰라 레벨에서 유전자 혹은 프로테인 발현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실시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조직이 어떠한 셀 파퓰레이션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코스맥스 장비를 또 새롭게 런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순서대로 제일 먼저 RNA를 추출을 해서 실험하는 엔카운터 시스템, 그리고 멀티셀룰라 리즌에 대해서 실험할 수 있는 DSP 시스템, 그리고 싱글셀 레벨로 스페셜 연구를 할 수 있는 코스맥스 시스템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그냥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고 있는 그림이 실제 선생님들께서 많이 하고 계시는 지노믹 리서치 필드에서의 연구이고요. 그리고 현재의 트렌드입니다. 보시면 가장 선생님께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지노믹 리서치 방법은 벌크 지노믹스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선생님이 조직을 가지고 계시거나 셀을 가지고 계시는 어떤 샘플을 가지고 계시면 거기서 RNA를 뽑거나 지노믹 DNA를 뽑아서 동시에 많은 숫자의 유전자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벌크 지노믹스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기술이 NGS 기술입니다. 선생님께서 NGS 기술을 이용해서 많은 실험들을 진행을 하셨을 거고요. 이 NGS 기술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시간 안에 홀 트랜스크립톰에 대해서 혹은 홀 지놈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벌크 지노믹스가 가지고 있는 하나 단점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특히 티슈를 가지고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그 티슈 같은 경우는 하나의 셀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는 않잖아요. 되게 다양한 셀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아주 스페시픽하게 내가 원하는 셀 리즌만 분리해서 실험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벌크 지노믹스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는 다양한 셀 파퓰레이션의 데이터가 합쳐진 약간 좀 헤테로지니어스한 데이터들이 나온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크 지노믹스를 가지고 연구들을 많이 하시다가 내가 헤테로지니어스한 결과 말고 나는 정말 내가 타겟팅으로 하는 셀 파퓰레이션에서의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싶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조직이 어떠한 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최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 기술이 싱글셀 RNA-seq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싱글셀 RNA-seq 같은 경우는 거의 테넥스 지노믹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크로미움이라고 하는 장비가 거의 독보적이에요. 그래서 이 장비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 셀을 분리를 하시고요. 그 분리된 셀을 이 장비에다가 집어넣으면 셀 하나마다 라이브러리를 따로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이 비슷한 결과들끼리 같이 다시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면 실제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는 조직이 어떠한 셀 파퓰레이션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셀 파퓰레이션에서의 유전자의 발현량이 어떻게 달랐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크 지노믹스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을 싱글셀 RNA-seq을 통하면 선생님께서 실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싱글셀 RNA-seq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을 가지고 실험을 하지만 그 조직 자체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게 아니고 조직에서 셀을 분리를 해서 실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 조직에서 셀을 분리해서 실험했을 때 1번부터 10번 셀 타입들이 존재를 하는데 왜 이 셀들이 실제 조직상에서 어디에 위치를 하는지에 대한 스페셜 정보는 확인을 하시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약들을 개발을 해서 반응성을 봤을 때 어떤 셀 퍼퓰레이션은 어떤 경우엔 줄어들고 어떤 경우엔 늘어나는데 이들이 도대체 실제 조직에 어디에 위치를 해서 이 드럭에 대한 리스판스들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는 데는 또 그 정보를 줄 수 없다는 또 맹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선생님들께서 많이 포커싱해서 연구하는 분야가 스페셜 지노믹스 분야입니다. 이 스페셜 지노믹스는 선생님께서 조직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고요. 조직을 슬라이드 위에 올리고 거기에서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셀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타겟팅을 해서 그 리전에서의 유전자의 발현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혹은 프로테인에 대한 발현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는, 그래서 좀 더 셀 스페시픽하면서 공간적인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리서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노싱에서는 벌크 지노믹스 쪽에 응용하실 수 있게끔 엔카운터라고 하는 장비를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 스페셜 지노믹스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끔 코스맥스 그리고 DSP라고 하는 장비를 개발을 해서 다양한 연구에 적용할 수 있게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거는 벌크 지노믹스 쪽에 응용할 수 있는 엔카운터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엔카운터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700에서 800대 이상? 얼마나 된다 그랬죠, 부사장님? 네, 이게 아마 1000대 이상 아마 인스톨레이션이 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내에도 저희가 한 8대 정도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기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기기를 이용하셔서 데이터를 만드시고 이 기기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거든요. 선생님도 NGS 서비스 하시듯이. 그래서 샘플이 준비가 되시면 필코리아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직접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이 엔카운터를 가지고 실험을 한 유저들이 이 장비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보시면 되게 빠르다, 정확하다, 릴라이어블한 결과가 나온다, 그 다음에 사용하기에 되게 편하다, 이런 식의 그 문구들을 가장 많이 응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을 하실 때 어떤 종류의 실험들을 진행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카운터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을 하실 때는 선생님께서 지노믹 DNA를 가지고 실험하실 수도 있고요. RNA를 가지고도 실험하실 수 있고 프로테인을 가지고도 실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노믹 DNA를 가지고 실험을 할 때는 가장 많이 포커싱하는 분야가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 어세이 쪽으로 많이 포커싱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스닙이라든지 혹은 인델 뮤테이션 관련돼서 SNV 관련된 어세이들도 엔카운터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RNA를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는데요. RNA는 현재 선생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기술들, 뭐 리얼타임 PCR이나 NGS나 혹은 마이크로어레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에서 지원이 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어세이는 진 익스프레션, 그래서 메신저 RNA에 대한 진 익스프레션 레벨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동시에 마이크로 RNA에 대한 익스프레션 레벨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유전자를 타겟팅하는 그런 진들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선생님들 넌코딩 RNA 관련돼서 연구들 많이 하시잖아요. 넌코딩 RNA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의 경우에 선생님께서 넌코딩 RNA에도 관심이 있고 메신저 RNA에도 관심이 있고 마이크로 RNA에도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싱글 튜브에서 3가지 타겟에 대해서 동시에 실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유전자에 대해서 실험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지놈상에서 어떤 트랜스로케이션이 일어나면서 퓨전 형태의 연구들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떤 유전자에 대한 파트너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트랜스로케이션이 일어나고 실제 이 트랜스로케이션이 쥐의 익스프레션 레벨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 엔카운터 시스템을 통해서도 실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카운터 시스템을 가지고 RNA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하실 때는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인텍트한 RNA를 가지고 실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50에서 100나노그램의 RNA만 있으면 실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샘플을 가지고는 있는데 나는 싱글셀 레벨로 혹은 나는 조직량이라든지 셀량이 너무 적어서 나는 아주 적은 양의 그 샘플을 가지고 좀 실험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싱글셀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셀 레벨, 그러니까 싱글 셀 레벨로도 실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한 1나노그램 이하의 아주 저농도의 그런 RNA 샘플을 가지고도 실험할 수 있게끔 어플리케이션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노믹 DNA, RNA를 가지고 실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저희는 프로테인에 대한 어세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조직상에서 다이렉트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프레시 프로틴이든 FFV 조직이든 이용을 하셔서 프로테인에 대한 발현량 정량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나는 셀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프로테인을 익스트랙션 하신 다음에 타겟으로 하는 프로테인에 대한 어세이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일 DNA, RNA, 프로테인을 따로 실험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나는 RNA 플러스 프로테인에 관심이 있다. 혹은 DNA 플러스 RNA에 관심이 있다. 라고 하면 각가지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같이 합쳐서도 실험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제공이 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국내에서는 아직 이 엔카운터 시스템이 의료 장비로 허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진단용으로는 확장이 되지는 않고 리서치용으로만 사용이 되고 있는데 미국이나 뭐 유럽,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이 엔카운터 장비가 의료 장비로 승인을 받아서 진단 키트까지 개발을 해서 진단용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엔카운터 시스템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카운터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요, 앰플리피케이션 과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일반적으로 유전자에 대한 익스프레션을 확인을 할 때 가장 러프하게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게 리얼타임 PCR 혹은 시퀀싱, NGS 기술들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 두 가지 기술을 가지고 실험을 하실 때는 RNA를 뽑고 그 RNA를 이용해서 cDNA를 만들고 그리고 증폭을 하고 그래서 증폭이 된 산물들을 이용을 해서 실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엔카운터 기술 같은 경우는 증폭하는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메신저 RNA 자체에다가 저희가 그 RNA에 스페시픽한 프로브를 바인딩을 시켜서 시그널을 카운팅한 다음에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cDNA를 만드는 과정도 필요 없고요. PCR하는 과정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카운터 기술 같은 경우는 앰플리피케이션 과정 없이 실험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익스트랙션된 RNA가 퀄리티가 좋지 않아도, 그러니까 RNA가 되게 심하게 프래그멘테이션이 돼 있어도 실험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RNA를 익스트랙션 했을 때 퓨리티가 낮아도 실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하드한 티슈 같은 경우는 RNA를 익스트랙션해서 실험들을 진행을 하지만 선생님께서 셀을 가지고 실험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셀 개수가 되게 적을 때 그럴 때에는 RNA까지 익스트랙션 하지 않고 그냥 라이시스 버퍼 넣어서 셀 라이세이트 상태로도 바로 실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에 상관없이 샘플 퀄리티나 혹은 샘플 퓨리티에 상관없이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엔카운터 기술의 첫 번째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장점은 하나의 싱글 튜브에서 50에서 100나노그램의 토탈 RNA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 최대 800개의 유전자까지 멀티플렉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를 가지고 실험을 할 때는 선생님이 실험하는 그런 카테고리에 따라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프리메이드 패널 키트를 가지고 실험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께서 기존에 다른 실험들을 통해서 타겟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타겟진을 대상으로 해서 커스터마이징 한 다음에 실험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유전자 하나하나의 그런 익스프레션 레벨뿐만이 아니라 패스웨이 분석이라든지 이런 분석들도 가능하다라는 게 이 엔카운터 시스템의 두 번째 장점이고요. 세 번째 장점은 워크플로우가 되게 심플해요. 우선은 저희는 RNA를 뽑거나 혹은 셀 라이세이트가 준비가 되면 각각 타겟으로 하는 유전자에 가서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될 수 있는 프로브 세트를 넣어서 하이브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엔카운터를 가지고 실험을 할 때 매뉴얼로 하는 스텝이 5분에서 10분이 채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작업부터는 모두 기기에서 풀 오토메이션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워크플로우가 되게 심플하고 이렇게 워크플로우가 심플하다 보면 실험자의 손을 타지 않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재현성이 높은 결과가 도출이 된다는 게 엔카운터 기술의 또 장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엔카운터 장비 같은 경우는 공동 장비로 많이 활용들을 하세요.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든 혹은 실험을 하는 방법이든 되게 심플하기 때문에 그냥 공동 장비로 셋업을 해 놓으시고 연구자가 본인이 필요하실 때 오셔서 장비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분석하는 방법도 되게 심플합니다.
그래서 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나노스팅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10분 안에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데이터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되게 심플한 그런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런 워크플로우가 되게 심플하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에 대한 재현성이 되게 높고요. 그리고 저희다가 그 어떤 시그널을 디텍션을 할 때 아날로그 방식으로 시그널의 강도가 약하냐 혹은 높으냐를 통해서 익스프레션 레벨을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런 바코드를 카운팅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보다 훨씬 정확도도 높고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가 높은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된다는 게 이 엔카운터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엔카운터가 어떤 기술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증폭하는 과정도 없고 동시에 싱글 튜브에서 800개 유전자까지 동시에 멀티플렉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타겟 스페시픽한 프로브를 이용을 해서 유전자에 대한 발현량을 정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브를 디자인을 할 때는요, 유전자 스페시픽하게 100머로 프로브를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브 길이가 길기 때문에 사실은 스페시피시티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100머가 정확하게 매칭되는 위치를 찾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프로브를 100머로 디자인을 하고요. 디자인을 할 때는 선생님께서 디자인하시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타겟팅하는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유전자 정보를 주시면 나노스팅 BI팀에서 디자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전자 여러 개 가지고 실험하게 되면 막 프라이머 디자인하고 뭐 이런 데도 되게 그 과정들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런 과정 없이 저희가 이제 프로브를 디자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프로브를 일단 100머로 타겟 스페시픽하게 디자인을 한 다음에는 합성을 할 때는 가운데 똑 잘라서 50머로 두 개의 프로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50머 뒤쪽에는 바이오틴을 레이블링을 해서요. 나중에 저희가 스랍타비딘하고 결합을 시켜서 뭐 바인딩을 한다든지 혹은 와싱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사용을 하게 되고 한쪽 50머 뒤쪽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바코드라고 하는 레포터 프로브를 레이블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 바코딩 기술이 나노스팅에서 가지고 있는 페이턴트 기술입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은 저희는 프로브 기반으로 실험을 하면서 플루어센스 다이를 레이블링해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장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면 선생님들 그 리얼타임 PCR 실험할 때 택맨 프로브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타겟 스페시픽하게 올리고를 만들고 뒤쪽에 갖다가 저희가 플루어센스 다이를 하나를 레이블해서 저희가 택맨 프로브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나노스팅은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택맨 프로브는 다이를 한 종류만 사용을 하는데 나노스팅은 4종류의 다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빨파, 노초 4가지 색깔이 나오게끔 다이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 스팟이 6개가 나오게끔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4의 6승계의 조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2000 몇 개인가 조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조합 중에서 같은 시그널이 동시에 나오는 건 뺍니다. 파란색 다음에 파랑이 나오거나 노랑 다음에 노랑이 나오거나 이런 시그널 빼고 각각의 스페시픽한 플루어센스 다이에 그런 색깔이 나오게끔 조합을 시킨 다음에 이 조합을 각각의 유전자에 부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 예로 만약에 파랑, 노랑, 빨강, 파랑, 녹색, 파랑 이렇게 레이블링을 한 다음에 나는 이 시그널이 나오는 거는 무조건 액틴이다 라고 코딩을 해주게 되면 나중에 시그널을 카운팅할 때 이렇게 시그널이 나오는 거는 다 액틴으로 저희가 카운팅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선생님께서 타겟 스페시픽하게 100머로 프로브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이제 RNA를 뽑든가 혹은 DNA를 뽑아서 저희가 65도씨에서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100머 형태로 바인딩이 되어져 있는 프로브만 와싱하는 과정에서 살아남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남은 이 시그널을 나중에 저희가 장비에서 카운팅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 이미지는 사실 슈도 이미지예요. 이 이미지를 저희가 제공하지는 않거든요. 보시면 시그널들이 다 하나하나씩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결국은 이 스팟 하나하나가 유전자를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디지털 어널라이저라고 하는 장비에다가 옮기게 되면 이쪽부터 이쪽까지 저희가 스캔을 해요. 스캔을 한 다음에 나중에 선생님께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는 똑같은 시그널이 나오는 거를 자동으로 분류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 때는 거의 대부분 엑셀 파일 형태로 기본 데이터가 제공이 되거든요. 각각의 샘플에서 각각 내가 타겟팅으로 하는 유전자가 몇 개씩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절대적인 카운팅 숫자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제가 싱글셀을 가지고 실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10,000개의 셀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든지 혹은 100나노그램의 토탈 RNA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그 안에 각각 연구자분들께서 타겟팅을 하는 유전자가 몇 개씩 있는지 엑셀 파일 형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실험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엔카운터 기술 같은 경우는 동시에 싱글 튜브에서 800개 유전자까지 멀티플렉싱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분석은 저희가 엔솔버라고 해서 나노싱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엔솔버 소프트웨어는 프리웨어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선생님 노트북에다가 어디든지 인스톨레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 데이터를 받아서 간단한 교육을 통하면 선생님께서 선생님 데이터를 분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로 데이터를 엔솔버 소프트웨어에서 임포트하고 그리고 분석을 하게 되면 10분 내에 선생님 데이터를 핸들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 형태 같은 경우는 로 데이터, 그 다음에 특정한 하우스키핑진 유전자를 가지고 노멀리제이션 된 데이터,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폴드 체인지 데이터들을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컨트롤이라든지 혹은 테스트 그룹을 선정을 하게 되면 각각의 그룹에서 타겟으로 하는 유전자에 대한 발현량들을 엑셀 파일 형태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엑셀 파일 데이터를 가지고도 선생님께서 데이터를 만드실 수 있고, 근데 저희가 이제 페이퍼에 뭔가를 올리려고 하면 좀 피규어 형태 데이터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클러스터링 데이터라든지 패스뷰 데이터라든지 혹은 타겟으로 하는 유전자에 대한 박스플롯 혹은 바이올린 플롯 같은 다양한 피규어 형태의 데이터들도 이 엔솔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선생님께서 데이터를 도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생님께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실 때는 여기 있는 프로세스대로 실험이 진행이 됩니다. 우선은 선생님이 하던 티슈를 가지고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RNA를 익스트랙션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셀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라고 하면 셀 라이세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각각 선생님께서 타겟팅으로 하는 유전자에 가서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될 수 있는 프로브를 같이 넣어서 저희가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하게 되고요. 실제 이 나노싱 엔카운터 시스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거는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65도씨에서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하고요. PCR 머신을 이용을 해서 16시간 정도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험을 할 때는 퇴근 무렵에 실험하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날 아침 오면은 16시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하이브가 끝난 시약을 그냥 장비에다가 로딩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스타트 키 눌러주시면 풀 오토메이션으로 와싱하고 디텍션해서 나중에 선생님께서 이 장비에서 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엔카운터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을 하실 때 만약에 선생님이 RNA가 준비가 돼 있거나 혹은 셀 라이세이트가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 이틀 만에 선생님께서 분석된 데이터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플한 워커플로우를 통해서 아주 빠르게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엔카운터 시스템을 가지고 직접 선생님께서 실험을 만약에 진행을 하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 엔카운터랑 이 나노싱 기술을 한국에 런칭을 한 게 2012년도에 런칭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엔카운터를 이제 여러 연구자분들을 만나면서 막 소개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분께서 저희한테 항상 했던 얘기가 그러면 엔카운터하고 리얼타임 PCR하고 서로 다이렉트로 비교를 했을 때 센서티비티는 어느 정도 되는데 혹은 뭐 그 재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느 정도 되는데를 가장 많이 여쭤보셨거든요. 그래서 이때 저희가 이 데이터를 보여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셀에 퍼블리시가 된 데이터고요. 보시면 각각의 똑같은 유전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는 나노스링, 하나는 ABI의 7 플러스 리얼타임 PCR 장비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보시면 나노스링으로 실험을 하던 ABI의 7 플러스 리얼타임 PCR 장비를 가지고 실험을 하던 디텍션 되는 비율은 거의 비슷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스윙이 리얼타임 PCR에 비해서도 센서티비티가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유전자 익스프레션 레벨을 보시면 다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익스프레션 레벨이 되게 낮은 애들이에요. 그 유전자들도 엔카운터를 통해서 상당히 디텍션이 잘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 만약에 같은 샘플을 동시에 계속해서 같이 반복했을 때 거기에서의 베리에이션은 어떻게 되는지를 또 테스팅을 해봤거든요. 보시면 엔카운터가 리얼타임 PCR에 비해서 샘플 간 반복해서 실험을 했을 때 동일한 리플리케이터 안에서 베리에이션이 훨씬 적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생님께서 리얼타임 PCR을 가지고 실험하실 때도 그렇고 마이크로 어레이를 가지고 실험을 할 때도 그렇고 대부분 같은 샘플을 3번 반복 정도 실험을 진행을 하시잖아요. 근데 엔카운터 기술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는 같은 샘플을 반복해서 실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룹 내에서 샘플 숫자를 좀 늘려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데이터를 만드시기는 하지만 같은 샘플을 반복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같은 샘플을 반복해서 실험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선생님께서 나중에 뭐 페이퍼를 만들어서 서밋했을 때 이 부분을 악용하는 그런 그 리뷰어들은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미 나노스트링이 이렇게 같은 샘플 안에서도 상당히 베리에이션 적은 그런 결과가 얻어진다라는 게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그 부분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엔카운터가 리얼타임 PCR에 비해서도 상당히 센서티비티가 좋고 그리고 재현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걸 증명하는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아까 처음에 엔카운터 기술의 장점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퀄리티가 좋지 않은 샘플을 가지고 실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증명해 본 실험입니다. 이 실험 같은 경우는 동일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저희가 티슈를 반으로 똑 잘라서 하나는 프레시 프로즌 상태로 보관을 하고요. 하나는 파라핀 블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각각에서 RNA를 익스트랙션 한 다음에 엔카운터 기술을 하고 리얼타임 PCR 기술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얼마나 코릴레이션이 좋은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엔카운터 같은 경우는 프로즌 샘플을 쓰든 FFP 샘플을 쓰든 코릴레이션이 상당히 좋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조직에서 RNA를 뽑았을 때 그 RNA 퀄리티가 좋든 퀄리티가 좋지 않든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고요. 상대적으로 리얼타임 PCR 같은 경우는 콜레이션 정도가 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실험을 하실 때 RNA 퀄리티가 좋은 샘플을 가지고도 엔카운터를 통해서 실험하실 수 있지만 퀄리티가 좋지 않은 그런 샘플을 통해서도 충분히 좋은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였고요. 실제 국내에서 저희가 엔카운터 시스템을 가지고 만들어진 논문이 한 300편 이상이 되거든요. 근데 그 300편 이상의 논문에서 저희가 주로 사용을 했던 샘플이 파라핀 블럭에서 익스트랙션 된 RNA. 그래서 캔서 조직들을 가지고 실험을 한 데이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엔카운터 시스템이 프래그먼테이션 되어져 있는 그런 RNA 샘플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재현성을 서로 비교를 해본 거고요. 요거는 메둘로블라스토마 샘플입니다. 그래서 이 샘플을 가지고 동일한 RNA 샘플 그리고 동일한 유전자를 대상으로 해서 각각 캐나다, 미국, 스위스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전자 그리고 같은 RNA를 가지고 다른 연구자들이 실험을 하더라도 상당히 재현성이 높은 결과가 도출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엔카운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공동 장비를 활용을 해서 내가 원할 때 장비를 아주 빠른 그리고 되게 심플한 그런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그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RNA-seq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실제 RNA-seq하고 엔카운터를 다이렉트로 비교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엔카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800개 유전자까지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RNA-seq을 통하게 되면 홀 트랜스크립톰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정말 다이렉트로 비교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데 동일한 유전자들만 뽑아가지고 저희가 실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엔카운터, 그 다음에 어레이, 그 다음에 RNA-seq 기술을 가지고 실험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엔카운터가 오히려 RNA-seq보다 훨씬 디텍션 되는 비율이 높게도 나오고 아니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디텍션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실험을 하실 때 나는 이 샘플하고 이 샘플에서 전체적인 홀 트랜스크립톰에 대해서 스크리닝을 하면서 그 안에서 유전자를 좀 찾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선생님께서 RNA-seq 기술을 이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장점을 가지실 수 있고요. 만약의 경우에 선생님께서 연구하는 분야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뭐 난 이뮤놀로지라든지 나는 캔서라든지 나는 뉴로사이언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난 관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나노승에서 제공하는 패널 키트를 가지고 실험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그리고 RNA-seq에 비해서도 데이터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리닝이나 혹은 디스커버리가 우선은 연구의 목적이다라고 하시면 RNA-seq 기술을 가지고 실험을 하시면 되고요. 이후에 찾아지는 유전자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을 하면서 클리니컬 트라이얼도 하고 나는 나중에 진단키트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엔카운터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상당히 다양한 쪽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엔카운터 기술을 통해서 현재 하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도에 엔카운터를 국내에 이제 셋업을 하고 막 이렇게 소개를 드리다 보면 저희가 이제 장점을 강조를 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RNA 퀄리티가 좋지 않은 파라핀 블럭 샘플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캔서 연구하는 쪽으로 되게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엔카운터는 휴먼에 대해서만 실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RNA는 RNA이기 때문에 휴먼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하실 수도 있지만 다양한 모든 스피시스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이 됐던, 애니멀이 됐던, 플랜트가 됐던, 혹은 저희 미생물이 됐던 이런 쪽까지 다양한 스피시스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신에 저희는 타겟 스페시픽하게 프로브를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전자에 대한 정보를 선생님께서 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뭐 이렇게 발견되지 않은 혹은 유전자에 대한 시퀀스 정보가 완전하지 않은 그런 유전자에 대해서는 프로브를 디자인하는데 아무래도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미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와 있는 이런 유전자에 대해서 실험을 하거나 혹은 선생님이 어떤 시퀀싱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드노보 상태의 유전자를 다시 찾았고, 그리고 그 유전자에 대한 시퀀스 정보를 제공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스페시스 가리지 않고 모든 종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유전자에 대해서 실험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카운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